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슈 분석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분류해갖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다. 최정국 금융위원장께서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들은 우산을 뺏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예 우산도 주지 않는 기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시작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블랙리스트 기업을 만들어서 혹시 당신들 암호화폐 하려는 거 아니야?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예 개설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뭐 ICO를 하거나 그러려는 기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도 은행에서는 막무가내로 너희들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할 가능성이 있어. 따라서 이걸 계좌를 개설해주기가 어려워 해서 법인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 은행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바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에서 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도 따르게 되고 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빨리 규제 방안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은행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생기게 되니까, 은행들로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까지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들이 특히 ICO 기업으로 자의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나 FIU, 그러니까 이제 금융정보원이죠. 금융정보에서 무리하게 적용해서 관련 기업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계좌 승인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담당 직원도 좀 귀찮고 하게 돼서 아마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보도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 특히 금융위원장께서 기업들 어려울 때 좀 우산 뺏지 말라고 했는데 우산을 아예 주지도 않고 있고 그냥 비만 계속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제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엇갈린 시각. 어제도 저희가 서로 엇갈린 시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미국 하원위원회에서도 금융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연방준비위원장이 말씀하셨고, 농업위원회에서는 또 선물위원회에서 또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현재 엇갈린 시각이다라고 했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생각하고 있고 타진하고 있고요. 블랙록에서는 이미 워킹그룹,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잠재력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는 거래소 설립을 출범하는 걸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최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잘 아시죠? 골드만삭스도 거래소 데스크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에서 거래소 플로닉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이제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이름도 깁니다. 여기는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거품은 곧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JP모건의 CEO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거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안츠나 JP모건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도 이렇게 서로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업위원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판단에 사실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현재 그래서 과도기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어느 하나의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지지난주인가요?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기업이 12개가 선정이 됐다는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이거죠. 이제 현재의 규제상 법에는 저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기술이나 혁신이 과연 제대로
우리 사회에 먹힐 것이냐,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잠시 풀어주는 거죠. 영국에서 그런 거 해서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그 샌드박스 적용하겠다 그래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블록체인 및 다른 금융기술 혁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새로운 혁신에 대한 것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영국도 지금 현재 그런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어디까지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이 과연 사회에 어떤 혁신에 미칠 것이냐라는 걸 실험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아예 우산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성장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앞으로 산업기술을 발전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관료적이지 않은가, 또 지향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규제 샌드박스 다음 이슈를 또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가 증권사 승인을 허가받았다고 뉴스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계속 검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코인베이스를 승인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상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증권위원회, 그다음에 규제위원회라고 하는데 핀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증권사 키스톤 캐피탈이나 디지털 랩스의 인수를 허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서 당신들은 이 증권거래소를 인수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이나 토큰 같은 제품군으로 좀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브로커나 딜러, 뭐 공인투자 자문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거꾸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제도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코인베이스가 증권사를 승인을 받았다고 건데,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용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 금융 기술을 지금 현재 혁신적인 걸 검증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규정에 맞으면 그 규정 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과연 이런 나라와 우리가 금융 이런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기술이나 아니 금융 기법이나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다시 한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1위가 미국이라는 뉴스가 엊그저께 제가 전해드렸죠. 따라서 우리도 빨리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